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형주 장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작년 2월 달에, 2022년 2월 달에, 나스닥이 좀 안 좋다.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되게 비관적인 시황이, 현실화 사실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반대로, 우리나라 장의 상승을 보면서 간만에 돌아온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장세를 한번 예측해 보려 합니다. 한번 기록해 두려고요. 저는 사실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앞에 방송에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거 있는데, 외국인들이 올해 너무 많이 샀다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022년 하반기 7월 달부터 6월 달에 완전히 다 틀렸잖아요. 파생으로 장난치고 개인들 그렇게 죽으라고 다 틀렸고, 전자 10만 원짜리가 뭐 4, 5만 원까지 가고 막 그랬을 텐데, 자, 그렇게 딥을 6월달, 9월달, 짧게는 올해 1월까지 만들면서 작년 7월부터 지금 올 2월달까지 코스피 14조 정도를, 한 17조? 갑자기 더 헷갈리네. 하여튼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작년에 6조, 7조, 7조, 한 15조 샀네요. 15 정도 사고 있고, 6개월, 7개월 동안 15조면 연으로 그냥 추정해도 한 20조 후반대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몇 년 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찍어서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기관들이 없어요. 기관들은 오히려 제가 작년에 기관들이 좋았던 장이 저는 마지막 2015년도로 기억합니다. 중국이 되게 좋았던 그때 기관들 펀드 많이 들었을 때고, 지금은 기관들이 ETF만 하지 액티브 펀드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펀드 가입을 안 해요. 누가 직접 펀드를 가입합니까 지금? 그래서 기관들은 돈이 없어요 지금요. 그냥 담담한 져서 기관 주도 종목을 안 사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003년 이후의 장, 그 다음에 2008년에 서프라임 이후의 장을 비슷하다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7년 이 호황장까지 외국인이 한 3, 40조를 샀어요. 이때는 좀 느렸죠. 느릿느릿하게 한 4년 사서 2년 동안 50조를 쏟아부었고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이후에 2009년부터 2010년 동안에 50조를 샀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2011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 뒤에 우리나라장이 등락이 좀 있었죠. 2015년도 있었고 2017년도 바이오장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주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기관들 짜잘한 거나 개인들이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제가 2009년 10년 이 장을 되게 유사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환율도 비슷하고요. 아주 큰 딥이 온 이후에 다 틀리고 위기 이후에 이제 기회를 만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타이틀은 이겁니다. 2023년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우리나라 빈집들이를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이클을 2차전지 같은 걸로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로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주를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거 사서 얼마나 먹어? 몇 주나 사? 물론 삼성전자가 300만 원 넘는 게 지금 뭐 몇만 원까지 떨어져 있죠. 50분에 맞췄지만. 하지만 LG엔솔 시총 2위 같은 거 보시면 주가 50만 원이잖아요. 개인들이 사실은 또 비싼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싼 거 사서 많이 먹으려는데, 항상 보면 이제 개인들이 주식 안 되는 이유가 일반적인 주식 통념이 반대로 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개인들이.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주식 투자하세요. 내가 개미면. 자, 지금 주포와 주도 섹터가 있을 때 성장 그 시장이 바뀌고 장이 많이 먹을 게 생긴다는데, 지금 그런 준비를 만들고, 주포는 외국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한 7개월 동안 17조, 15조를 담으면서 그 우리나라의 주도주, 주포로 지금 귀환을 했어요. 2년 반 만에 귀환을 했고, 주도 섹터는 지금 2차 전지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제가 뭐 반도체나 자동차를 살짝 봅니다만은, 지금은 가장 확률 높은 게 2차 전지 섹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는 대형주, 중형주 절대 비싸다고 얼마나 사게 사지 마시고, 이런 것들 정말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몇 년 만에 오는 아주 큰 기회, 여러분 자산을 아주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 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자제했어요. 물론 중간에 제가 비중 교체할 때는 말씀드린다 했어요. 이번에도 2차 전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비중 교체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들고 있나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기술적으로 비중을 조금 이제 넣고 빼고 할 때가 있어요. 일정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홀딩을 해서 올해는 최소한 더블 이상 저는 수익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 모드에 따른 대형주 슈팅 사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짧게 근거리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한번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2016년도에 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때는 사실 뭐 큰 글로벌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2016년도 이제 박근혜 탄핵되고 뭐 연기금에 중소형주 다 때리고 코스닥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때요. 자 그리고 2017년에 많이 올라갑니다. 요때죠. 네, 요때입니다. 요때예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이기 때문에 덜 빠졌는데 이렇게 또 딥을 두고 계속 빌빌거렸거든요. 1년 내내 빌빌거렸어요. 그때 한참 뭐 탄핵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취임이 되고 그때 돈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 코인도 사실 많이 대박이 났었죠. 2016년 말부터 2017년도도 그랬었고요. 물론 부동산도 좋았죠. 뭐 금리도 적정했고. 그래서 이때 제일 잘 갔던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북 테마도 있었지만 바이오 장세가 왔어요. 그때 이제 대형주가 뭐 있었을까요? 삼성 바이오가 5배 급등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삼성 바이오 시총이 지금도 꽤 높은데요. 이때는 퍼가 뭐 말도 안 되게 뭐 1000배까지 마이너스 갔었죠. 적자 보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삼바가 2016년도 말에 상장을 했죠. 이때도 뭐 워낙 시기 안 좋아서 상장을 좀 싸게 했죠. 예, 제가 신규주 말씀드릴 때 싸게 들어온 애들을 주의 봐라. 걔들이 태평은 나온다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되게 안 좋을 때 이렇게 해도 상장을 한 애들이 나중에 이제 엄청난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2016년도 말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때 신라젠도 그때 10,000원에 상장했을 텐데 그때 개인 이슈 말씀드렸죠. 이 삼바가 사실은 지금 말이 많지만 그 당시에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나왔지만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상장이 되고 빠졌어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 2017년 장 좋을 때 이 시장 모드에 따라서 시장 모드가 이제 올라가는 시장이 되면 대장주가 생기고 이제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였어요. 대형주 중에서 이 시총이 얼마였죠? 지금 시총 57조면 그때 10만 원이면 그때 이게 뭐 10조도 안 됐을 때죠. 그러다가 바로 이게 꼭지기 6만 원 갚버려요. 한 5배 오릅니다. 이 비싼 주식, 퍼가 말도 안 되게 비쌌던 주식이 1년 동안 장 오르는 새 2018년 초에 꺾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 때리면서 2018년 2월부터 꺾였거든요. 이때 동안 이 대형주가 5배가 급등합니다. 5배. 셀트리온도 그때 상장되고 뭐 들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셀트리온 코스닥 대형주였잖아요. 셀트리온은 코스닥이다 코스피 넘어오고 그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인가? 이것도 코스닥 1위 종목이었죠. 코스닥 1위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2017년 7월 달에 상장해요. 얘는 이제 장이 좋은 중간에 상장했는데 3만 몇천 원, 4만 원짜리가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한 3배, 4배 날아갑니다. 요 6개월 만에. 그때 장 분위기 때문에 그랬죠. 더 컸던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도 2017년도에 조금 잠잠하다 하반기 바이오장 터지면서 7만 원짜리가 34만 원까지 한 5배 올라가요. 반년 만에. 이 장 분위기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붙어버리면 대형주들이 그 외국인 사고 기관 사면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이때는 사실 외국인이 별로 안 봤다 그랬죠. 2015년까지 기관들이 괜찮았다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는 한미약품이 에로라 그래서 해외에 뭐 몇 조짜리 막 수출하고 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엄청 비쌌던 주식인데 이때는 이제 기관들이 조금 영향을 줬죠. 대형주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미약품이 이거 어떻게 났냐? 이것도 보시면 거의 한 뭐 이건 1년 정도 갔네요. 주가가 7만 원, 8만 원짜리가 70만 원 1배 날아가요.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붙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신고가 뚫으면서 만 원짜리가 17만 7배 날아가요. 이때는 외국인들은 아니었지만 대형주가 날아가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2008년 제가 이제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되게 중요해요. 서프라임 있고 이때 외국인이 제가 2008년 9년에 샀다 말씀드렸잖아요. 빠질 때 팔고 9년 10년 샀는데 2009년 10년에 그때 이제 30조 막 사면서 대형주를 이제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은 중소형주 안 사죠. 큰 거 삽니다. 시총 큰 거. 그리고 이제 2년 반 동안 장이 막 날아갔죠. 지금은 뭐 그렇게 길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들었던 차화정과 70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화정은 자동차, 화학, 정유를 말하는 거고요. 70주는 그때 저도 많이 팔았는데 랩 상품이 되게 유행했어요. 펀드보다 랩이 개인적으로 싸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막 저때 기억나는 2010년도 초반인가 아침 앉아서 사람들이 막 가입한다고 이제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1조로 팔았어요.
1조 파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뭐 줄 서서 펀드를 뭐 3억씩 5억씩, 그때 제가 청남지원 근무할 때 제가 그때도 펀드를 얼마 정도 팔았더라. 하여튼 그때 인센티브 1억 정도 받았는데 한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예, 물론 그러면서 개인 추정이 들어와서 뭐 꼭지를 치긴 했지만, 그때 차화정의 대표주자였던 지금 남도 잘 안 보신 현대차 있죠. 아주 큰 대형주인데 현대차가 외국인 아도를 찍어버려요. 그때 이제 현대차가 아직까지 저가 자동차였는데 일본차 잘 나갈 때 일본 도요다가 그때 덴소란가 하고 있다가 한번 차가 뭐 고장이 나서 부품이 사공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죽고 해서 그때 현대차가 반사익을 좀 봤죠. 자, 그때 보세요. 그리고 2008년에 찍고, 이때 완전 2008년 박살났을 때거든요. 외국인들이 찍고 사기 시작하면서 4만원짜리가 28만원까지 날아가요. 5배 올랐죠. 자, 이제 기아차도 보여드릴게요. 기아는 진짜 놀라실 건데, 자, 기아차도 외국인이 샀습니다. 외국인 지분율까지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 이거 봐도 딱 표시가 나죠. 2008년 서프라임 찍고 사람들 다 털리고 바닥에서 이제 5천원, 6천원짜리가 8만원까지 가요. 9만원까지 한 15배 올랐죠. 자, 그때 이제 정유주는 사실 기관이 사긴 했는데,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게 중국 수혜를 본다 그래서 뭐 그 뒤에 경기가 꺾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금리 낮추고 뭐 경리 다시 올리고 막 경기 좋아진다 했을 텐데 약간 페이크였지만, 어쨌든 1년 반 동안 오르면서 롯데케미칼 같은 그런 대형주, 시총이 컸던 대형주가 보이시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말도 안 되게. 2009년 뒤 사람들 다 털리고 다 죽었다 할 때, 남들 다 힘들고 경기 안 좋을 때, 이때 이제 3만원 최저 찍고 40만원 10배 이상 오릅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것도 5배 이상 올라요. 이게 사실 대형주가 외국인이 찍어 살 때, 아까 외국인들 1년에 30조 사는 거 보셨죠? 이런 것들 사는 거예요, 그냥. 자, 70주는 뭐냐면 7개 찍어서 샀던 건데, 그 하이닉스 있었어, 반도체. 경기 좋아지니까 반도체 올라갔겠죠. 그때 참 잘했던 게 이제 SK 회장님이 그 통신주 안 하고 하이닉스 말도 안 되는 걸 때 이제 2조 가지고 이제 컨소시엄 구성 샀는데, 비용을 2조 들었는데 매년 2조 이상 벌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되게 잘한 딜이었죠. 하이닉스 7배 가졌고요. 뭐 찌기는 바뀌었지만 삼성 테크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5배 올랐고, 자, 기아차 말씀드렸지만 7배 올랐고요. 전기, SDI, LG화학, 제일모직은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삼성물산 바뀌었다가 에버랜드 왔다 갔다 그런 주식인데, 걔들이 이제 대형주들이 뭐 5배, 10배씩 올라가요. 자, 이거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정도 큰 수급으로 들어오고 대형주를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환율이 제가 이제 크게 말하면 달러가 20년이나 바뀌었고, 올해는 이머징 정시를 좋게 봐야 되고, 그 주포가 외국 우리나라 특히나 변동성, 개인들이 정말 추종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되게 풍부해요. 우리나라는 되게 시장이 작은 것 같죠. 그때 말씀드렸던 시총이나 GDP가 전 세계 2%밖에 안 되면 불구하고 매매하기 되게 쉬워요. 개인들이 또 되게 잘 속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밑에 사도 외국 그 기관들이, 외국인이 사도 개인들은 계속 팔죠.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 나 올라가잖아요. 그 뒤에 나중에 늦게 들어와요. 그때 들어와서 또 불을 또 지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년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갖고 크게 틀었던 적이 2004년, 7년 이때 감이 있었고요. 2008년 이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기관들이 좀 장난을 치긴 했는데, 크게 2008년, 2004, 5년 이후에 세 번째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이. 저는 이제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몇 년 걸린다 보진 않고, 한 올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대형주 중에 뭐 나중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 매매 너무 자제하세요. 단기 매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들은 빠지면 엄청 들고 있고, 올라가면 찍어먹고 팔고 하죠. 자, 반대로 하세요. 빠지면 빨리 손절 치고요. 작년에 우리도 잘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들어온다 싶으면 에코프로 많이 오른 것 같죠. 시작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더 갈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올해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수급이 말라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도 오래 드리고 종목을 찍어서 대장주를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자, 대형주 포트 구성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정말 소중하게 잘 가져가시고 레버리지까지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진짜 돈을 벌어서 집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말에 장기채 사고 채권 금리 안정되면 그 다음 주식하고 올해
그 다음에 돈 벌어서 이제 몇 년 뒤, 뭐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사는 시기로 차례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중요하고요. 작년에 2월 달에 미국주 안 좋을 때는 이제 확률을 좀 15%로 하면서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확률 50% 이상이에요. 수급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렇게 크게 찌르는데 얘들이 손실 보고 흐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익을 볼 수 있는 흐름 만들 거니까 올해는 대형주 장세 잘 대비해 보시고 같이 매매하시면서 잘 홀딩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중 교체일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대형주 장세 대비하는 거 한 일례를 말씀드려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